안녕하세요, 코알라 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의 중첩 컴포넌트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중첩 컴포넌트란 컴포넌트 내에 다른 컴포넌트를 감싸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영어로 래핑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임포트문을 사용하여 컴포넌트 내에 다른 컴포넌트를 불러들여오는 방식을 학습했는데요. 리액트 앱은 작은 컴포넌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앱의 규모가 커질수록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파일의 개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컴포넌트를 살펴보면 컴포넌트에서 화면에 표시하는 컨텐츠를 우리는 prop이라는 속성을 만들어서 전달했는데요. 컴포넌트를 이루는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단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면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코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이아웃의 정렬이나 글씨의 색상, 크기 등을 담당하는 코드도 컴포넌트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코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태그의 요소나 스타일 코드의 중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 테스트 프로젝트를 열어서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액트 테스트 프로젝트의 멤버 아이템 CSS 파일을 열어보시면 클래스 리스트 바디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리고 갭 속성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또 클래스 리스트 데스에 디스플레이 플렉스와 갭 속성이 중복 적용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경우는 prop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요. 화면의 외형을 담당하는 코드의 불필요한 중복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모양을 여러 컴포넌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코드를 CSS로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하거나 직접 하드 코딩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조차도 저희는 하나의 컴포넌트를 묶어서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UI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값을 계속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는 같은 스타일 코드 혹은 같은 요소들이 중복 적용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데이터가 아닌 화면의 외형을 담당하는 코드의 중복을 컴포지션을 사용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 테스트 앱에 직접 적용하기 전에 간단한 예제로 컴포지션을 학습 후에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로 들어오시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창에 올려놨으니까요. 링크를 타고 이동하셔서 리액트 노드의 5번 컴포지션 페이지에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제는 코드 샌드박스라는 온라인 에디터에 업로드를 해놨는데요. 저와 함께 코드를 작성하시다가 오류가 났을 경우에 이 코드 샌드박스에 업로드 되어 있는 코드를 다운로드 하셔서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총 3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컴포넌트는 보더 레디우스 값이 중복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박스 내에 사용 중인 패딩 값도 중복 사용되어 있는데요. 보더 레디우스와 패딩을 가지고 있는 외형을 담당하는 박스라는 컴포넌트를 만들고 이 박스 컴포넌트를 데이터를 가진 컴포넌트와 합성을 하여서 중복을 최소화하여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할 컴포넌트의 구조는 아래 보이는 순서도와 같습니다. 컴프라는 최상위 요소가 있고요. 컴프 밑에 컴프 A 그리고 컴프 A 하위로 컴프 AA 이렇게 컴포넌트를 3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리액트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주신 후에 열려있는 모든 탭을 닫겠습니다. 그 다음 src 폴더에 index.js 파일을 열어주십시오. 이 index.js 파일에는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의 앱 컴포넌트가 임포트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추가할 컴프라는 컴포넌트로 변경해서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앱이 임포트 되는 것이 아니라 컴프 컴포넌트가 임포트 되면서 실행 화면에는 앱 대신 컴프 컴포넌트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앱 컴포넌트를 저희가 완전 삭제할 것은 아니고요. 잠시 변경할 것이기 때문에 코드를 복사하였습니다. Alt Shift 키를 누르신 다음에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시면 코드가 복사됩니다.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앱 컴포넌트를 임포트하는 부분은 주석 걸어주시고요. 앱 컴포넌트를 렌더하는 부분 또한 코드를 복사하시고 주석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 임포트문에 작성되어 있는 앱이라는 컴포넌트명을 블럭으로 지정하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D를 연속적으로 누릅니다. 그 후 이 부분을 컴프로 수정하겠습니다. ESC 키를 누르시면 멀티 커서가 해제가 되고요. 저희가 주석 처리해 놓은 앱 컴포넌트 렌더하는 부분에 같이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앱으로 수정합니다.
화면은 오류가 날 것입니다. 컴프라는 컴포넌트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데요. 계속 코드를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컴프 컴포넌트를 생성해 볼까요? src 폴더 하위에 새 파일을 만들고 conf.js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세요. 저는 const 화살표 함수로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컴포넌트는 리턴 값이 있어야 하는데요. 리턴 하겠습니다. 리턴 div 태그를 반환합니다. div의 스타일 작성할게요. 스타일은 CSS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요. 같은 문서에 객체 형태로 작성한 다음 여기에 적용할 것입니다. 자, 스타일에 하시고 중괄호 열고 닫고 여기에 스타일이라는 값을 작성해 주시고요. 자, 이 스타일에 대한 정의를 하겠습니다. const 선언하신 위쪽에 빈줄을 추가하시고 자, const style이라는 변수를 생성하겠습니다. const style에는 객체 방식 문법으로 사용해서 키와 값들을 정의하겠습니다. 컬러 값은 문자열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배경 색깔도 정의할 것이고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사용해서 스타일이라는 변수에 컬러와 백그라운드 등등의 이 객체 값들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키값을 작성하실 때는 카멜 케이스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니까요. 너비도 정의하고요. (20픽셀의) 마진은 위아래 20픽셀 좌우로 오토 적용합니다. 패딩은 20픽셀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성한 스타일의 키와 값들이 JSX의 스타일 속성의 값으로 전달이 되면서 화면에 스타일이 적용된 div가 렌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컴프라고 컴포넌트의 이름을 작성하고 임포트할 하위 컴포넌트인 comp.a를 작성하겠습니다. comp.a는요. comp.js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안에 내용만 살짝 변경할 것인데요. comp.js에서 Alt Shift S를 누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뜨는데요. 파일의 이름을 comp.a로 수정합니다. 컴포넌트의 이름을 comp.a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conf.js를 열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comp.a를 임포트하겠습니다. 맨 윗줄에 빈줄을 추가하시고 임포트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리턴문으로 이동하셔서요. comp.a를 임포트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컴포넌트가 2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comp.a의 CSS 속성을 살짝 변경하여서 2개의 컴포넌트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수정하겠습니다. comp.a로 이동하시고 배경 색깔을 다른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너비도 수정하고요. 마진 값도 수정하겠습니다. 마진 오른쪽으로 20픽셀, 그리고 탑 방향으로 20픽셀을 넣을 건데요. 탑 방향으로 20, 그리고 오른쪽으로 20, 그리고 나머지는 00 넣을게요. 이번에는 comp.a 컴포넌트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Alt Shift 알파벳 S를 누르시면 되고요. comp.a
AA로 컴포넌트 이름을 수정합니다. 그 다음 저장. 이제 코드도 변경하시고요. 컴프 AA 컴포넌트의 스타일도 수정하겠습니다. 배경 색깔 먼저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속성을 적용할 건데요. 인라인 롤럭으로 지정합니다. 자, 이 컴프 AA 컴포넌트는요, div를 3개 반환할 것인데요. 자, 리턴문에 소괄호를 하시고 div를 3개 넣겠습니다. 최상위 요소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 표시가 나는데요. 빈 태그를 작성해서 div 3개를 랩핑하겠습니다. 다음 컴프 A로 이동하셔서 컴프 A에 컴프 AA를 임포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출력될 것입니다. 자, 컴프 AA에 너비 값을 좀 수정할까요? 네, 20%로 수정할게요. 23. 자, 23 가겠습니다. 자, 모양이 예쁘진 않지만 컴포지션을 학습하기에 적당한 컴포넌트의 외형을 갖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 이렇게 CSS 작성한 방식이 굉장히 낯설실 텐데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스타일을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할 경우에는 코드의 가독성이라든지 코드를 재활용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간단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컴포넌트의 구조를 확인해 볼까요? 컴프라는 친구는 컴프 A를 감싸는 부모고요. 컴프 A는 컴프 AA를 감싸는 부모입니다. 컴프 AA가 제일 막둥이죠. 자, 각각의 컴포넌트에는 중복 적용되어 있는 스타일 속성들이 있는데요. 보더 레디우스나 마진 라이트, 마진 탑, 혹은 컬러 화이트 같이 CSS 코드가 여러 번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진, 보더 레디우스, 컬러. 자, 이 속성을 분리해서 하나의 컴포넌트로 만들고 이 속성을 사용 중인 모든 컴포넌트에 이 CSS 코드를 넣는 게 아니라 스타일 속성을 가진 컴포넌트를 임포트하여서 얘랑 합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형과 데이터의 분리가 되기 때문에 코드의 재활용성도 높아지고요. 코드의 가독성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외형을 가진 컴포넌트의 이름은 박스라고 해볼까요? src 폴더에 새 파일을 추가해서 박스라는 컴포넌트로 제작하겠습니다. const 박스는 화살표 함수로 작성합니다. 이 함수는 선언적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저처럼 화살표 함수로 사용하셔도 되고 편하신 방법 쓰시면 됩니다. 익스포트 할게요. 디폴트 박스. 다음 리턴 해줘야죠. 리턴 div 태그 하나 리턴 할 건데요. 스타일 자, 이제 박스 위에서 const 스타일을 정의하겠습니다. 컴프 AA로 이동하셔서 박스 컴포넌트를 임포트 하시고 박스 컴포넌트에 임포트가 되었으면 요 지금 컴프 AA를 가지고 감싸고 있는 이 요소가 div 하나씩이죠. 이 div.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보더 레디우스와 마진을 가지고 있는 박스라는 컴포넌트로 추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iv 대신에 이제 컴포넌트가 박스가 들어가면 됩니다. 박스. 그런데 이렇게 박스 컴포넌트를 적용하고 나면 화면에 보이던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개발자 모드를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리먼츠 탭에서
결과물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컴프 A 부분이고요. 컴프 A 하위에는 박스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정상적으로 적용된 게 보여요. 이 컬러 화이트, 마진, 보더 레디우스는 저희가 박스 컴포넌트로 전부 이동을 시켰고요. 컴프 AA에는 해당 속성이 없습니다. 태그 자체는 정상적으로 변환이 됐다고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안 보이는 부분이 지금 이 컴프 AA라는 컨텐츠죠. 이 데이터 컨텐츠가 지금 화면에 출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화면에 렌더가 되고 있는 거는 div 태그가 아니라 박스 컴포넌트가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여기에 어떠한 데이터를 넣고 싶으면 이 박스 컴포넌트 사이에 컨텐츠를 추가해야겠죠. 박스라고 써볼게요. 그렇다면 컴프 AA의 UI는 박스 컴포넌트가 임포트 되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박스 컴포넌트만 출력되고 있는데요. 컴프 AA에서 사용 중인 이 데이터를 박스 컴포넌트로 전달하려면 박스 컴포넌트도 함수이고요. 컴프 AA도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끼리 값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함수끼리 값을 전달하려면 매개 변수와 인자를 활용해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컴포넌트로 이동하셔서 박스 컴포넌트의 매개 변수를 받는 자리에 리액트 JSX로 얘기하자면 매개 변수라기보다는 props입니다. props. 상위 컴포넌트에서 내려주는 데이터인데요. 자바스크립트가 확장된 거기 때문에 그냥 매개 변수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박스 컴포넌트의 props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콘솔 창에 prop이라는 이 매개 변수에 어떤 것이 담겨 들어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콘솔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스 JS의 7번 라인 객체 형태로 스타일과 children이라는 키가 반환되는 것이 보이고요. 자, 여기에 콤프 AA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네요. 펼쳐볼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이 children이라는 키는 리액트의 프롭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키고요. 이 children은 상위 컴포넌트가 전달하는 모든 값들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children 점을 찍은 이유는 콘솔을 찍어봤더니 지금 프롭이라는 데이터가 반환되는 값의 형태가 객체고요. 객체 하위에 있는 이 children 키를 제가 부르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점표 기법으로 접근할 수 있었죠. 콘솔을 확인하시면 이제는 컴프 AA라는 데이터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리턴의 div 사이에 이 props.children을 복사해서 중괄호 내부에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박스 컴포넌트의 상위 컴포넌트에서 전달하는 데이터가 합성이 돼서요. 박스 컨텐트와 컴프 AA 컨텐트가 동시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컴프 AA만 출력하고 싶으시다면 이 글씨는 삭제하시면 되겠죠. 이것이 컴포넌트 합성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러면 이제 컴프 A와 컴프 컴포넌트를 열어서 다시 중복되는 CSS 속성을 줄여보겠습니다. 컴프 A 컴포넌트에서는 또 임포트 하시고요. 여기도 이제는 박스로.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부모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CSS 속성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컴프 A에 컬러 지우시고 보더 레디우스 마진 삭제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스타일을 합성해 보시겠습니까? 성공하셨나요? 성공하셨으면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합성해 볼까요? 스타일의 경우는 객체 형태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스.js로 이동하셔서 콘솔 창에 프롭을 찍어 볼게요. 그러면 콘솔에 확인되는 이 데이터 형태가 스타일이 들어오고요. 스타일은 이제 객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해야 할 작업은 상위 컴포넌트가 전달해주는 이 객체 형태의 스타일 데이터와 지금 현재 이 박스 컴포넌트에서 사용 중인 이 스타일 객체 데이터 두 개를 연결해주는 일을 해야 하는데요. 객체와 객체 안의
값들을 서로 연결하는 문법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쓰냐고요?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박스 컴포넌트의 리턴 위쪽에 작성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리액트를 하실 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어디에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어디가 JSX를 쓰는 건지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데요. 리액트에서는 문법 자체가 리턴되는 요소는 반드시 UI 요소여야 한다고 문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UI 요소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태그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 내에 작성하시는 것들은 UI 요소, 즉 태그를 쓰시면 되고요. 리턴 바깥쪽 공간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헷갈리실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턴의 특징은 뭐죠? 리턴의 특징은 반환값만 반환을 한 후에 이 다음 것들은 명령어가 실행이 되지 않아요. 노실행. 자, 리턴 다음 라인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리턴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함수나 어떤 변수를 컴포넌트 내에서 사용해야 된다 하면 여기에 쓰시면 안 되겠죠. 자, 리턴에는 반드시 UI 요소만을 써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문법 오류예요. 자, 그러면 이제 리턴 기준으로 해서 위쪽과 1번과 2번 라인에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2번 라인에 쓸 경우에는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밖에 남지 않죠. 자, 이 자리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새 스타일, 부모가 내려주는 스타일 프롭을 저장해서 기존의 스타일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 new 스타일이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여기에 빈 객체를 할당합니다. 자, new 스타일은 빈 객체를 가진 요소로 초기화했고요. 이 new 스타일은 이제 div의 스타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new 스타일에 이제 객체의 값을 연결하겠습니다. 땡땡땡 스타일. 자, 얘는 전개연산자죠. 배열이나 객체 안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펼쳐서 전개해주는 연산자입니다.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전개연산자를 사용하시면 객체나 배열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을 쉽게 연결할 수 있어요. 다음 콤마 하시고, 자, 여기 땡땡땡 프롭스로부터 전달받은 스타일도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new 스타일은 박스가 원래 갖고 있는 CSS 속성과 상위 컴포넌트가 전달하는 CSS 속성이 값으로 초기화되면서 console.log로 new 스타일을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자, new 스타일을 이렇게 문자열과 연결해서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자, new 스타일은 하고 있는 데이터와 원래 박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이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화면에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컴프 A로 이동해 볼까요? 자, 잠시 영상을 정지하시고 나머지 컴포넌트도 박스 컴포넌트와 합성해 보세요. 자, 합성하셨나요? 자, 컴프 A JS에는요, 박스를 몇 개 더, UI를 몇 개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최상위 요소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문법 오류가 나죠? 빈 태그로 박스를 묶어주세요. 같은 형태의 레이아웃이 쉽게 적용이 되죠? 이거 저희가 HTML로 한 땀 한 땀 하드 코딩 한다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컴프 JS 열고, 자, 여기도 박스를 임포트합니다. 그 다음 중복되는 코드, 마진, 이거는 위아래 20픽셀 오토기 때문에 이거 그냥 빼고요. 이건 안 지울게요. 그리고 컬러와 보더 레디우스만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스트 컴프에도 이렇게 박스로 적용하시면 예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리액트 테스트 앱을 컴포지션을 활용하여
수정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컴포지션의 기본 사용법에서 한 단계 나아가 앱에 응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며 실제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컴포지션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리액트 노트의 2번 컴포지션 실전 예제로 이동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작업할 컴포넌트의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액트의 앱은 컴포넌트 파일이 정말로 많아지게 되는데요. 많은 컴포넌트 파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방법론도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으며 컴포넌트만을 쉽게 관리해주는 프레임워크도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컴포넌트의 역할별로 폴더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앱은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구조로 컴포넌트를 관리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작으신 경우에는 이미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신 다음 새 탭에서 이미지 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해당 이미지가 원본 사이즈로 열리면서 크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선으로 표기된 부분은 폴더들이고요. 점선. 그리고 실선으로 표시된 회색 바탕은 컴포넌트입니다. 실선으로 표시가 되었으며 배경색이 좀 더 어두운 사각형은 컴포지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전체적인 폴더의 구조는 src 폴더 하위에 컴포넌트라는 폴더를 만들 것이고 그 하위에 역할별로 폴더를 분리하여 컴포넌트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컴포넌트 폴더에는 리스트 뷰라는 폴더와 UI 폴더, 레이아웃 폴더 3개의 폴더로 구성되어 올 것이며 각 폴더 하위의 파일들은 컴포넌트들인데요. 각 폴더 하위의 컴포넌트 파일은 리스트 뷰스라는 폴더 하위에는 화면에 출력되는 리스트 관련된 컴포넌트들이 저장될 것입니다. 리스트와 아이템 EL이라는 3개의 컴포넌트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UI 폴더에는 화면의 UI에 관련된 파일들을 저장할 것이고요. 타이틀을 출력할 헤딩 컴포넌트와 그리고 화면의 레이아웃 배치를 구성할 로우라는 컴포넌트 2개를 생성하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이라는 폴더는 화면 전체의 레이아웃 크기를 가지고 있는 요소인데요. 레이아웃 폴더 하위에는 레이아웃이라는 컴포넌트를 생성하여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작업 순서는 폴더를 생성할 것이고요. 폴더 하위에 각각의 컴포넌트 파일을 만들 것입니다. 컴포넌트 파일은 파일 명.js로 생성할 것이고요. 이 컴포넌트 파일과 컴포넌트 파일의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CSS 파일 한 쌍을 폴더마다 생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컴포넌트 폴더 하위에 리스트 뷰와 UI와 레이아웃 폴더를 생성하겠습니다. 새 폴더를 추가하시고 리스트 뷰스 또 새 폴더를 추가하여 UI 그리고 새 폴더를 추가하여 레이아웃 그리고 각각 폴더마다 컴포넌트 파일과 컴포넌트 파일을 꾸며줄 스타일 파일 한 쌍씩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아웃.js 파일에 함수형 컴포넌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리턴도 해주셔야 되고요. 클래스 레이아웃 자, 맨 윗줄에 CSS 파일도 임포트 해주세요. layout.css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와 해당 컴포넌트를 꾸며주는 CSS 파일 한 쌍을 생성하였습니다. 이제 리스트 뷰 폴더에도 컴포넌트와 CSS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뷰에는 3개의 컴포넌트가 저장되게 되는데요. 리스트, 아이템스, 그리고 아이템 EL이라는 3개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됩니다. 새로 만들지 말고요. 레이아웃 폴더 하위에 생성한 컴포넌트 파일과 CSS 파일을 복사하여서 리스트 뷰스 폴더 하위에 붙여넣겠습니다. 그 다음 파일 명을 변경할게요. 리스트 CSS 그리고 리스트 JS
그 다음에 list.js 파일을 열고 여기에 들어있는 레이아웃이라는 단어만 선택하여 리스트로 수정합니다. 레이아웃이라는 이 알파벳을 블록으로 지정하시고 컨트롤 D를 여러 번 누르시면 해당 키워드가 블록으로 지정됩니다. 이제 리스트로 수정한 후에 클래스 네임의 시작 문자를 소문자로 변경할게요. 이렇게 해서 리스트 컴포넌트를 생성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총 3개의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리스트 컴포넌트를 복사 붙여넣기 한 후에 파일명들을 수정하겠습니다. items 또 item el 다음 각각의 컴포넌트 파일을 열고 컴포넌트 명에 맞게 수정합니다. 리스트 css라는 부분 여기를 전부 찾아서 해당 컴포넌트 이름으로 수정합니다. 클래스 네임의 앞단어를 소문자로 바꾸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items.js도 자, 이제 UI 폴더 하위에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CSS와 JS 한 세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신 후에 파일 이름을 원하는 것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헤딩부터 시작할까요? 헤딩 로우 컴포넌트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컴포넌트의 기본 구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src 폴더 바로 하위에 있는 index.js를 여시고 앱 컴포넌트 임포트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주석 처리했는데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주석을 해제하여 앱 컴포넌트를 임포트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주석을 해제하시고 기존에 불러왔던 컴포 컴포넌트는 삭제하겠습니다. 렌더하는 부분도 삭제하시고요. 앱 컴포넌트의 주석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지금 리액트 화면에는 앱 컴포넌트가 렌더가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앱 컴포넌트를 열어서 앱 컴포넌트의 내용들을 수정하겠습니다. 멤버 아이템이라는 컴포넌트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멤버 아이템 내용은 리스트 뷰스 폴더의 리스트 컴포넌트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앱 컴포넌트의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를 리스트 컴포넌트로 수정하신 후에 리스트 컴포넌트는 경로가 컴포넌트 바로 하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 뷰스라는 폴더 하위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이 리스트 컴포넌트를 앱 컴포넌트의 리턴 문 하위에 이제 멤버 아이템이 아니라 리스트로 수정합니다. 디브 하위에 있는 이 로고 있죠? 자, 이거 삭제해 줄게요. 임포트 문도 삭제하시고 그러면 현재 리액트 애플리케이션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고 있죠? 이제 코드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아이템 리스트 컴포넌트를 열어주세요. 다음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의 내용을 리스트 컴포넌트로 이동시킬 것인데요. 리스트 컴포넌트도 열어주십시오.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를 여시고 분할창으로 만들게요. 그 다음 리스트 컴포넌트를 분할창으로 열어주세요.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에는 UL 하위에 프롭으로 멤버 아이템 리스트라는 컴포넌트한테 데이터를 전달하는 로직이 들어 있습니다. 이 멤버 아이템 리스트는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가 임포트하는 하위 컴포넌트인데요. 저희는
이 멤버 아이템 리스트 컴포넌트를 아이템스라는 컴포넌트로 변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에 랩핑되어 있는 최상위 요소는 UL인데요. 자, 이 부분은 div 태그로 수정하여서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멤버 컴포넌트 하위의 프롭 부분을 드래그하여서 복사합니다. 그 다음 리스트 컴포넌트로 마우스 이동하셔서 클래스 리스트 사이에 빈 줄을 추가하고 붙여넣겠습니다. 자, 리턴문에 줄바꿈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소괄호로 묶어주셔야 합니다. 소괄호로 묶어주시고요. 이제 멤버 아이템 리스트라는 컴포넌트의 이름을 수정하겠습니다. list.js 컴포넌트에서 멤버 아이템 리스트 컴포넌트를 아이템스 컴포넌트로 변경할 것이고요. 리스트 컴포넌트의 맨 위쪽 라인으로 이동하셔서 아이템즈 컴포넌트를 임포트합니다. 같은 경로에 있고요. 아이템즈로 이렇게 하시고 다음 컴포넌트 작업해 볼게요. 이제 아이템즈 컴포넌트를 작성해야죠. 리스트 뷰 폴더 하위에 아이템즈.js 열어주시고 이번에는 src 폴더 하위에 있는 멤버 아이템 리스트 컴포넌트도 엽니다. 두 개의 컴포넌트를 분할 창으로 나란히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멤버 아이템 리스트 컴포넌트의 모든 내용을 복사하겠습니다. 카피. 그리고 아이템즈 컴포넌트에 덮어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트. 그 후 아이템즈 컴포넌트에서 멤버 아이템 리스트라는 단어를 컨트롤 D를 눌러서 블럭으로 지정하시고 아이템스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 아이템 컴포넌트의 3번 라인에서 줄바꿈을 해주시고 같은 경로에 있는 아이템즈 .css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라인, 3번 라인을 보시면 아이템 sum과 아이템 des라는 컴포넌트를 임포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두 줄을 다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임포트를 할 건데요. 같은 경로에 있는 아이템 el이라는 컴포넌트를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리턴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리턴 코드로 이동하셔서 태그가 현재 li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div 태그로 변경합니다. 여는 부분, 닫는 부분 모두 div로 수정하시고 클래스 명도요, 리스트 아이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아이템스로 수정합니다. 하위에 컴포넌트를 불러들이는 내용은 전부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탭 하시고 src에 프롭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것인데요. props.sum alternate text는 props.name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표시할 것이고요. 자, 아이템 el 입력하시고 뒤에 슬래시를 하신 다음 탭 키를 누르시면 단일 태그가 완성됩니다. 자, 아이템 el에는 title이라는 프롭을 전달할 것이고요. 내려줄 데이터는 이름이라는 스트링 타입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에 컨텐트 프롭에 props.name을 전달합니다. 아이템 el 컴포넌트를 하나 더 적용할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타이틀 프롭에 이메일을 작성하고요. 컨텐트는 props.email을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템 CSS를 열어볼게요. items.css를 열어서 필요한 스타일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items를 선택자로 작성해 주시고요. items 선택하시고 박스 마진은 위아래 OREM,
그리고 좌우로 오토 적용합니다. 자, 이제 아이템 EL 컴포넌트를 수정하겠습니다. 아이템 this.js 파일을 열고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아이템 this 컴포넌트에 있는 div 한 덩어리를 블럭으로 지정하고 복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템 EL 컴포넌트의 div에 드래그하여 블럭 지정하시고 덮어 씌우기 할게요. 이렇게 소가로로 묶어주시고요. CSS 명은요, 스네이크 케이스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아이템 EL 컴포넌트의 소괄호 내에 프롭을 작성하겠습니다. 스팬 첫 번째 클래스 네임 타이틀 부분에 컨텐츠를 전달받은 프롭스 하위의 키인 타이틀로 수정합니다. 그 후 스팬 클래스 네임 텍스트의 클래스 명을 컨텐트로 수정하겠습니다. 프롭으로부터 전달받는 키는 props.content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EL.css 작성해 볼게요. 자, 아이템 EL.css의 내용은 아이템 this.css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요. 그 후 클래스 텍스트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를 컨텐트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list.js를 열어볼게요. 자, list 컴포넌트는 상위 컴포넌트가 전달하는 데이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onst list의 소괄호 안에 프롭을 작성하여서 앱에서 전달하는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이제 실행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 멤버 리스트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UI 폴더 하위에 있는 컴포넌트 파일을 작성해 볼까요? 헤딩.js 열어볼까요? 헤딩의 역할은 제목 요소를 출력하는 역할을 할 것인데요. 리턴문 옆에 있는 div 태그를 h2로 수정합니다. 헤딩 css 작성하겠습니다. 인클래스 헤딩 넣으시고요. 패딩 10% EREM 케이스. 다음, 자, 헤딩 컴포넌트 하위에 이 프롭 같은 것들을 써야 되는데요. 이 내용은 로우를 작성한 후에 추후 변경하도록 할게요. 자, 로우.js와 로우.css를 엽니다. 로우.js 열어주시고요. 자, 로우 컴포넌트는 박스에 정렬을 스타일링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요. const 로우에 프롭을 작성하신 다음 div 클래스 로우 사이에 부모가 전달하는 컨텐츠를 출력할 수 있도록 props.children을 작성합니다. 자, 이제 로우 CSS를 작성할게요. 멤버 아이템 CSS 파일을 여시고 리스트 body의 속성과 속성 값을 복사하여서 로우 CSS에 붙여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부분을 로우로 변경하세요. 그러면 이 로우라는 클래스는요, 패딩 EVW를 가지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플렉스가 됩니다. 그리고 갭은 EREM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미디어 쿼리도 작성해 볼게요. 맥스 위드 900 픽셀일 때 클래스 로우는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새로 배치되겠죠? 갭을 화면 폭을 기준으로 해서 EVW로 지정하겠습니다. 헤딩 컴포넌트도 열어서요. 헤딩 컴포넌트도 상위 컴포넌트가 전달하는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props를 넣으시고요. 그리고 컨텐츠 작성하는 부분에 props에 컨텐트를 쓰겠습니다. 자, 이 props.content는 상위 컴포넌트가 컨텐츠라는 키로 전달하는 값만을 출력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로우.js는 props.children은요, 모든 키를 전달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컴포지션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뷰 폴더 하위에 있는 리스트 컴포넌트를 여세요. 그리고 로우 컴포넌트를 임포트합니다. 로우 컴포넌트를 임포트하여서 잠깐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UI의 하위에 있는 로우를 로우로 임포트합니다. 또 헤딩도 추가
추가해 볼까요? 헤딩. 요 위에다가 저희가 이 리스트에 타이틀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딩 컴포넌트를 적용하여서 컨텐트 키로 문자열을 전달해 볼게요. 제목이라고 쓰겠습니다. 최상위 요소가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뜨는데요. 빈 태그로 묶어주겠습니다. 빈 태그를 작성하시고 모든 요소를 래핑합니다. 그러면 헤딩의 컨텐츠가 전달이 되어서 제목이라는 텍스트가 화면에 렌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div 클래스 리스트라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를 클래스 리스트의 태그를 로우 컴포넌트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로우 컴포넌트가 합성이 되면서 가로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로우 컴포넌트는 900픽셀 이하부터는 세로 배치로 미디어 쿼리를 작성해 놨기 때문에요. 화면의 너비가 900픽셀 이하가 되면 레이아웃의 배치가 세로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즈 컴포넌트의 상단으로 이동하셔서 임포트 문을 작성합니다. UI 하위에 로우를 임포트 하신 다음 리턴문의 최상위 div를 로우 컴포넌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할 경우에 화면에 레이아웃 배치는 현재 로우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속성을 적용받아서 가로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래 아이템즈 컴포넌트에 적용되어 있었던 CSS 속성이 전부 무시가 됩니다. 자, 개발자 모드를 열어보시면 로우라는 클래스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원래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 네임이라는 이 속성이 로우 컴포넌트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로우 컴포넌트의 로우 클래스와 부모 컴포넌트가 사용하고 있는 이 클래스를 동시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로우 컴포넌트를 열어주시고요. 로우 컴포넌트 리턴문 위에 빈 줄을 추가하시고 console.log로 props에 전달되는 값을 콘솔 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콘솔 화면에 클래스 네임이라는 키에 부모가 전달하는 클래스가 찍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클래스를 합성할 수 있는데요. 먼저 상수 add cls라는 식별자를 선언합니다. 그 후 props.class name을 할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콘솔 창에 확인되는 이 클래스 네임의 값이 저희 변수 add cls에 저장되겠죠. 그 후 이 add cls라는 상수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기 때문에 div의 클래스 네임에 이렇게 중괄호를 하시고 백틱을 쓰겠습니다. 다음 변수 상수죠. add cls와 원래 클래스 로우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클래스 로우를 해당 클래스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냥 작성했습니다. 두 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개발자 모드를 확인해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상위 컴포넌트가 가진 클래스와 로우 클래스가 같이 동시에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화면에도 두 개의 클래스가 합성된 화면이 렌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스타일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떠한 클래스의 속성 값들을 추가해서 사용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요. 다시 item.js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tem.js에 보시면은 자식 컴포넌트들이 가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items 컴포넌트에서 클래스 로우에 들어있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속성의 플렉스 디렉션을 세로 방향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로우 클래스 네임에 items라는 클래스가 있을 텐데요. 콜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더 작성해 봅니다. 그 후 items css로 이동해서 클래스 콜 속성에 플렉스 디렉션 컬럼을 작성해 볼게요. 저장하고 실행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클래스 네임이 추가되면서 화면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간단하게 스타일링 조작이 가능합니다. 컴포지션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템즈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속성을 또 한 번 선언을 해야겠죠. 하지만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를 활용함으로써 해당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다양하게 스타일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아이템 EL 컴포넌트를 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UI의 로우를 임포트해서 div 클래스 네임에 아이템 EL을 로우 컴포넌트로 변경해 주세요. 로우 컴포넌트로 합성을 했기 때문에 로우 컴포넌트에 있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속성이 작동을 하면서 하위에 있는 스팬 태그들이 가지런하게 정렬된 것을 볼 수 있죠. 아이템 EL 컴포넌트에 적용된 아이템 EL 클래스 로우를 보시면 여기에 패딩이 네 방향으로 지금 이 VW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EL CSS 파일을 여시고요. 클래스 아이템 언더스코어 EL에 패딩을 0으로 조정합니다. 원래 로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패딩 값이 초기화되면서 다시 0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이템 EL CSS에서 콘텐트의 CSS 속성도 수정하여 칩 디자인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터 스페이싱을 좀 줄이고요. 0.8 픽셀 보더 레디우스 자, 클래스 컨텐트의 뒤에 배경색을 추가하여서요. 칩 디자인으로 변경해 봤고요. 이제 변경을 하고 나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타이틀과 컨텐츠와 수직 중앙 정렬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교차축 정렬, 중앙 정렬로 수정하겠습니다. 클래스 아이템 EL 선택자 안에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라는 속성 값을 추가하시면 타이틀과 컨텐츠의 배치가 알맞게 조정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중복되는 코드들을 컴포넌트화해서 컴포지션 하시면 리액트 앱 개발 시 불필요한 코드 중복을 현저히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할 것이고요. 다음에는 스테이트 리프팅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